자, 오늘은 시청자 댓글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이면 3기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자신의 상황에서 작년에 GFR 여과율이 41이었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크리아티닌과 계산해서 나온 수치니까 신경 쓰지 말라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황당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 자, 일단 여과율은 크리아티닌에서 계산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계산된 게 맞다고 그 계산에서 엄청나게 나쁜 것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거는 황당무례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여과율과 콩팥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초반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은데요.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신장을 공유한 분들이 GFR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장을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했다면 두 개의 신장에서 하나를 줬으니 50%를 주고 50%의 신장 세포수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전에도 여기에 대한 통계 자료가 많이 있었는데 2018년 논문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그 논문에서 214명의 공여자들을 추적 조사한 건데요. 신장 공여를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평균 여과율이 84.8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신장을 공유한 후에 평균 12년을 추적을 해봤더니 이분들의 여과율이 72.1이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84.8에서 72.1, 12년이 지난 후를 말을 합니다. 자, 50%의 신장을 공여를 했기 때문에 50%가 망가지고 12년이 지난 후에도 72 정도로 남아있다는 건 15%만 감소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신장을 공여한 후에 이것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서 문제가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2년이 지나면서 일반 사람들도 여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여하튼 신장을 공유하기 전에는 84.8이 72.1로 12년 후에 됐지만 바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15%만 감소를 한 겁니다. 세포수가 50%가 없어진 후에 여과율이 72였는데 이 시청자분의 경우에는 자신의 여과율이 지금 41이죠. 자, 50%를 공유한 후에도 72가 됐는데 공여를 하지 않으신 분이 여과율이 41이 나왔다면 정말로 남아있는 세포수는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신다면 당연히 50%가 남아있진 않겠죠. 그러면 72까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41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을 가지고도 볼 경우에도 지금 이분의 살아있는 건강한 세포는 30%에서 35%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의 70%의 콩팥이 날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콩팥이 70%가 망가진 상태가 괜찮은 거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냐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 어이가 없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일반 의사분들이 다들 괜찮다고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내과에서도 그렇고 한국보건복지부에서도 신장사업이라고 해서, 신장사업이 뭐냐면 이런 문제들을 일반 의사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시키자는 사업을 펼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방치의 문제. 그래서 올해 3월에 공중파 방송에서도 나간 게 전 세계에서 말기 신부전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다른 영상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다음번에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이분처럼 GFR이 40일인데 의사가 괜찮다는 말을 했다면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뭐냐면 이런 분이 신장내과 전문의를 보고 나서 정확한 진료를 했고 그 원인을 파악을 했는데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 질환이 지금 조절이 잘 되고 있고 신장의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고 있다면 그 의사 선생님은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가장 흔한 게 뭐냐면 당뇨겠죠.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이유가 당뇨인데, 당뇨의 당화혈색소가 뭐 9.5 이런 식으로 혈당이 전혀 조절이 안 되던 사람이 콩팥이 망가져서 GFR이 뭐 45까지 떨어졌는데, 신장내과를 봤는데 신장내과에서 당뇨 때문에 콩팥이 망가진다는 것을 밝혔고, 그래서 당뇨 때문에 그러니까 당뇨 관리를 잘하세요 라고 해서 이 9.5의 당이 6.2가 됐다면, 그리고 6.2, 6.5 이하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이 여과율이 45에서 더 나빠지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당화혈색소가 6.5 이하로, 예를 들어서 6.0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1년, 2년, 3년이 지나서 41이라면 3년 후에, 그러면 4만 떨어졌으니까 3년 만에 4 떨어지는 거는 꽤 잘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당만 걱정하세요. 당이 중요하니까 당만 걱정하세요 라고 신장내과 의사가 말을 했다면 아주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콩팥이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이유가 당뇨가 9.5이던 사람이 콩팥이 망가지는 거를 인식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6.0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께서 다른 말 다 쏙 빼놓고 콩팥이 41인데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을 했다면, 그거는 의사는 제대로 말을 했는데 환자가 잘못 이해를 하신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황들은 이런 상황이 아니고 무턱대고 콩팥이 40일인데 아직 투석할 단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원인 파악도 안 하고 무작정 괜찮다고 말하는 거는 용납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장질환의 원인을 아주 간단하게 보자면 당뇨와 고혈압이 가장 큰 신장질환의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장내과 전문의가 당뇨, 고혈압의 합병증에서 가장 많이 인볼브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콩팥내과 전문의가 초반의 당뇨를 관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내분비내과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뇨를 초반부터 관리해주는 이유가, 제가 한인타운에 오기 전에 대학병원과 다른 데서 의사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것 때문에 환자들한테 왜 당뇨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안 했냐, 그래서 이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제대로 관리를 하자고 해서 제가 당뇨와 고혈압을 직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병원 같은 데에서는 콩팥내과 전문의를 보셨다면, 투석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콩팥내과를 보셨다면 당뇨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9.5가 나와도 아무런 신경 안 쓰고 그냥 콩팥 나빠지는 거 보다가 투석만 해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콩팥내과 전문의 중에서 투석만 위주로 하시는 분이야 자신은 투석을 해주는 사람이고, 이 9.5는 주치의나 내분비내과에서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의사들이 서로 자기 영역 아니라고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자기 것만 하다 보면 환자는 산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결과가 좋지 않게 돼서 저는 이거를 전반적인 걸 다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표준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신장내과 의사가 이런 걸 관리 안 해준다고 화를 내실 필요는 없지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감염, 약, 양약, 양약, 한약, 보조품 모두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병, 자가면역 질환, 한국 사람들한테 많은 RGA 신증, 루푸스도 요즘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한국 사람들한테서. 그리고 동맥경화증, 고지혈증을 통한 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있다면 신장이 망가지는 큰 원인이 되다 보니까 각별히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시청자분의 이야기도 그렇고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환자분이 실제 환자 사례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동요를 하고 배우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앞으로 환자 사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다루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직접 질문이 많으셔서 예전에 제가 생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뜸 아니니까 다시 생방송을 다시 좀 더 활성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바로 받아서 답변을 해드린 것을 다시 좀 활성해 보려고 합니다. 생방송인 경우에는 제가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병원을 퇴근하고 저녁 시간 정도에 게릴라 콘서트처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생방송에 참여하셔서 질문을 하시고 싶으시면 구독해놓고 거기서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제가 생방송을 뜨면 바로 알람이 뜨니까 그때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해놓은 강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질병에 대한 토픽을 찾아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께 답글을 해드리지 못하지만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질문은 따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